자, 시즌3 얼마 안 남았다. 시즌3 이제 2달 한 반 정도 남았죠. 21회 정도 수업이 있고 특강 한 5번 해줄 거고. 그래서 여태까지 브릿지 때문에 좌절한 마음들이 좀 있을 거지만 괜찮아. 얼마든지 이제 시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는 게 찐입니다. 그래서 OT 렛츠고. 자, 대략적으로 시즌3 얘기를 해보면 저는 전 문제 다 해줍니다. 뭐 여러분 많이 틀렸다는 거. 야, 95% 정답률도 내가 그 한두 명이 되면 개 서러워. 난 그런 애들까지 챙겨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다 해줄 거예요. 빨리빨리라도 다 해줄 겁니다. 시뮬레이션 형태로 최대한 빠르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15회, 전모 5회, 모형 추리 특강 1회 이렇게 할 거고, 전모 5회가 우리가 다 계획이 있어. 내가 서바이벌 모의고사로 우리가 생체 실험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전모 가가지고 적용하는 단계를 해볼 거야.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캠퍼스 수업 시간 화목 오전, 강남, 신촌은 월수, 저녁 우리 애들 학교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할 건데, 신촌은 영상반 뭐 이런 거 진짜 많더라. 월수 오전에 수업을 시험 못 보는 애들이 그냥 다 그렇게 오더라고. 괜찮아. 토일 시험도 있긴 하거든요. 토일도 다 시험이 있어서 토일 시험 봐도 되고, 어쨌든 풀어와서 보면 됩니다. 근데 내가 현장에서 푸는 게 제일 중요해. 나는 시즌3만큼은 현강이 진짜 좋다고 생각해. 와서 풀어야 됩니다. 와서 긴장된 상태에서 쉬지 않고 언어랑 연달아. 언어 연달아서 멘탈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몹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체력 소모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리 논증을 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랑 연달아서 오전에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안 되면 주말도 여기 다 시험 보거든요. 주말에 와서라도 저는 오전에 풀세트로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현강을 못 온다. 인강을 들어도 꼭 오전에 주말이든 언제든 풀고 쉬지 마. 연달아 풀어. 여유가 되면은 학교 강의실 같은 걸 빌려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시험 시간만큼은 화장실을 가지 말고, 화장실 갈 거면 본 시험도 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개 못 참는다 그럼 갔다 와. 어쩔 수 없어. 근데 참어. 약간 변신은 3시간이다. 3시간. 더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시간 아침부터 딱 그 시험 시간 동안만큼은 주말이라도 꼭 시간 내서 풀길 추천드리고, 인강도 그런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딴짓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이거는 현강생 대상 무료 특강이고, 이거는 뭐 영상반이든 뭐 강의만 받아가는 반도 있다. 지금 뭐 시즌3 반이 6개인가 7개야. 강의 듣는 애들 있고, 시험만 보고 수업 인강만 받아가는 애들 있고, 뭐 영상반도 있고 다양한데, 어쨌든 학원에 현강으로 등록했으면 다 현강생입니다. 다 무료 특강 들을 수 있고, 이거는 제가 타 학원의 모의고사와 우리 학원의 모의고사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제가 날짜를 한번 고려해 볼게요. 최대한 많이 와야 되고, 이건 인강으로 제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는 시간대로 제가 잘 골라보겠습니다. 이거 3가지 진행할 거예요. 본시험 시뮬레이션은 제가 되게 도움 많이 받았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론 서바이벌 때도 다 이런 경험의 과정이지만 자기가 혼자 그 당일 사고의 시뮬레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러면 현장 때도 그대로 나와. 그만 스탑. 여기서 그만해야겠다. 생각 그만해야겠다. 여기서 자꾸 그냥 끝내야겠다. 오케이, 미련 갖지 않는다. 이런 식의 중얼중얼 자기만의 어떤 그날 당일의 시뮬레이션을 혼자 하는 건데, 저도 한두 번 해주지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저한테 한 번만 배우면 스터디에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론을 알려드릴 거예요. 언어도 같이 해줄지는 고민 중이에요. 대신 내 목이 터질 수도 있어서 아침에 9시부터 9시부터 와가지고 내가 언어부터 다 해줄까 아니면 추리만 해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게요. 내가 목이 이건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비기 특강 이것도 지금 큰일이야. 이거 언제 만드노? 0에서 2까지 우리 사고 개념 배우는 것들 쫙 한 방에 정리 체크할 거고, 파이널 요거는 중요 기출만 뽑아서 파이널로 해줄 건데, 요거는 원오프 통합으로 인강 줄 겁니다. 그래서 한 5, 6회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전략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자, 제가 어젯밤에 새벽 감성으로 다 써봤어요. 제가 다 해본 거. 저는 모의고사를 다 생체 실험을 했어. 정말 점수에 1위 1비 하면 안 돼요. 이거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모든 전략을 다 해봐. 첫 번째, 시험 한번 망쳐보라는 게 그냥 찌그란 얘기가 아니야. 내가 아무 전략 없이 마치 초시처럼 정말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다 생각하고, 시간도 안 보고 망상도 해보고 온갖 그냥 제한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풀어보라는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망칠 수가 있는가.
혹은 잘 볼 수도 있겠지. 몰라요. 자기가 한번 조져봐야 알아. 지금 내가 앞만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보세요. 그냥 내가 나 이거 이 문제 맞추고 뒤지겠다 하고 한 문제만 풀고 나왔대. 그냥 자기가 얼마나 내가 편안하게 풀 때 어떻게 될 때. 두 번째 순서대로 풀어본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잠시만 내가 구체적으로 말할 거를 조금 써가지고 순서대로 풀어본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오케이. 첫 번째는 시간 아예 안 보고 풀고 싶은 대로 시간 투자 막 넣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안 넘어가고 해보기. 뭐 망상도 하고 배운 것도 날리고 틀도 날리고 내가 최악의 상황을 해보는 거야. 내가 마치 시험장에 제정신이 아니어서 막 풀어본다. 그때 내 점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2번 뭐 순서대로 풀어보기. 3번 모형추리입니다. 모형추리 제외하고 먼저 풀기. 그때 모형추리 빼고 남은 시간이 몇 분인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다 전략마다 시간이 있어. 모형추리를 빼고 풀었는데 10분이 남았다? 혹은 5분이 남았다? 15분이 남았다. 내가 어느 정도 남았냐? 이걸 더 줄일 수 있는가?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한지를 체크하고 또 모형추리 중 내가 세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게 지금 정답률이 올라갈 것이냐? 뭘 먼저 훑을 것이냐? 내가 자신 있는 모형추리는 뭐냐? 그래서 성공했는가? 혹은 못했냐? 다 문제를 한 번씩 건드려서 1분, 1분, 1분 투자해서 만만한 걸 하던지 아니면 딱 보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찍어서 얘부터 할 건지 그거 다 전략이에요. 여러분 다 해봐야 돼요. 모형추리 모든 문제를 다 읽어보고 얘부터 풀지 아니면은 딱 봤을 때 나는 얘가 참거짓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참거짓 그냥 얘 풀고 끝낸다. 이렇게 할 건지 모형추리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잘하는 모형추리가 뭐냐? 뭐가 정답률이 높냐?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고 혹은 모형추리 끝에 풀지 말고 내가 중간에 집중력이 지쳐지면 모형추리 잠깐 풀고 와도 돼.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글이 안 읽혀. 근데 모형추리는 글을 읽기 쉽잖아요. 하나라도 풀고 오겠다. 이런 전략도 가능하죠. 또 내가 잘하는 유형 먼저 풀고 취향 유형 나중에 풀기. 잘하고 약한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 과학이 약할 수도 있고요. 법조문 계산이 약할 수도 있고 윤리, 철학, 경제, 정치 이런 게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싫어하는 주제야. 나 이거 잘하는 주제야. 자기가 전략별로 잘하는 거 먼저 풀었을 때도 점수가 어떠냐. 계속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상의 전략을 들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내 논쟁 반론은 무조건 맞춰. 일치 배치. 나 이거 먼저 푼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5번.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 제끼기. 계산 문제를 풀 때 내가 계산이다 했을 때 계산을 바로 보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틀을 한 1분, 2분 잡아보고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 제대로 안 해주잖아요. 감으로 무조건 그 계산 정확하게 공식 안 세워도 풀 수 있다 하잖아. 그런 게 되는지 찍고 넘어갈지 아니면 계산 자체를 나중에 풀지 이것도 전략입니다. 자기가 계산 문제를 봤을 때 바로 버릴지 바로 나중에 풀지 아니면 어느 정도 풀다가 제한 시간 내면 제낄지 요런 전략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좋은 거는 순서대로 풀다가 계산 문제 나오면 어느 정도 틀을 잡고 파악 가능, 제한 시간 한 2분 정도의 마음속에 리밋을 정해. 그 다음에 2분 지나도 내가 몇 분 투자해도 더 이상 계산 못하겠다 하면 틀만 잡고 나중에 시간 되면 와서 풀겠다. 이렇게 넘기던지 아니면 애초에 넘기던지 이렇게 해도 되고. 6번 이제 버리는 문제에 대한 투자 시간 리밋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몇 분을 들여서도 안 풀리는 거는 이제 이건 그만 풀고 넘어가겠다. 라고 그 제한 시간 2분이 될 수도 있고 3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만의 제한 시간 정해서 풀기. 그래서 뭐 패스하고 풀 수도 있고 시간을 2분 정도 안에 틀이 안 잡히면 패스하겠다. 혹은 4분 30초 넘어가면 얘는 그냥 패스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또 패스 전략, 버리는 문제 리밋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망상 브레이크 걸기.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선지에서 뭐 이 생각 저 생각 저거 막 빠져서 해. 그런데 스탑 하고 내가 이거를 멈출 수 있는 것. 그건 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집에 다시 공부해서 내가 요런 망상을 했는데 그거는 내가 이 제시문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쳤다. 오케이. 브레이크는 이렇게 치는구나 라고 브레이크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제가 마치 이거 제시문 때문에 틀 때문에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처럼 여러분이 나도 지금 이 사고에 빠져들어가네. 브레이크 딱 거는 그 선을 또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선지당 생각하는 시간도 정할 수 있고요. 자기의 반의 망상 브레이크. 제가 알려준 틀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내도 괜찮아요. 다음 8번.
시간에 대한 다양한 실험 해보기. 뭐 시간 아예 안 보고 풀고 싶은 대로 막 풀어봐도 되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도 정답률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조금 풀었지만. 사람마다 달라. 정확도가 높은 사람은 30개만 풀어도 30개를 다 맞출 수도 있는 거고 40개 다 풀어도 30개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해야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 시간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이럴 수도 있죠. 10문제당 30분 잡아서 그때그때 체크해서 중간에 보기 혹은 한 문제당 3분, 4분 리밋 걸고 체크 하나씩 다 해보기 이렇게 자기가 시간을 어떻게 해야 전반적인 운영 전략이 원활하게 가는지 그 시간 체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건 진짜 한번 해봐. 테토남 테토니어 스타일이라고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 틀을 잡아야 돼, 틀은. 틀을 못 잡으면 그냥 막 푸는 거야. 틀만 꼼꼼하게, 근데 그 틀도 꼼꼼할 게 없어. 딱, 틀만 딱 잡은 상태에서 그 틀 안에서 뻗팅기는 거를 쳐내겠다. 라는 게 테토 스타일이야. 그냥 존나 막 푼다는 게 아니야, 알지? 그래서 틀은 나한테 배웠잖아. 틀만 딱 잡은 상태에서 내가 너무 세밀하고 과하고 단어에 집착하고 그러지 않고 한번 크게 풀어보겠다는 거야. 그때 정답률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물론 이런 사설 문제들 중에서 시대인재뿐만 아니야. 그 어떤 사설도 이게 조금 문제에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발라주겠다. 여러분의 장점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친다를 제 스타일로 발라주고 아닌 문제는 확실히 제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기출과 안 맞는다 하면 그대로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한번 테토 스타일로 풀어보거나 아니면 에겐 스타일로 꼼꼼하게 그냥 다 봤어. 그때 정답률이 어떤지 또 자기가 알아야 돼. 이게 꼼꼼하게 본다고 해서 시간만 잡아먹고 나만 말리고 오르는 게 아니구나. 지가 알아야 됩니다. 크게 쳐도 오히려 정답률이 좋을 수 있으니 야 우리 20회나 봐. 다 해봐. 다 해서 나의 최고의 전략을 본 시험장에 들고 가. 나한테 맞는 걸. 그게 목표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체크할 게 있어요. 똑같아 브릿지랑. 총 문제수 중에 푼 문제 개수. 시간 내 몇 개 풀었냐. 어떤 문제가 3분 오버됐냐. 여러분이 문제 시험 볼 때는 문제 다 체크할 수 있잖아. 개인 스톱워치도 가능하잖아. 대충 시간 알잖아. 시간 좀 걸렸다 싶은 거 다 체크해놔. 나중에 공부할 때 내가 왜 늦었는지 체크하기. 자 그러면 3분 오버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어떠냐. 내가 시간을 4, 5분 투자해서 내가 맞췄냐. 혹은 그냥 시간만 날렸냐.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면 맞았어. 그러면 내가 이걸 3분 이내로 땡길 수가 있느냐 체크해야겠죠. 아웃이면 어떻게? 시간을 더 투자하면 5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건 그냥 못 풀 문제냐. 자기가 확실히 알아야 돼.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풀 거나 넘길 거냐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릿지에선 제가 한 톨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서바이벌 때는 내가 버리거나 제낄 문제를 찾아가는 것도 능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3분 오버 문제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땡길 수 있는지 혹은 버릴 건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푼 문제 개수 대비 맞은 개수야 이제. 그러면 내가 푼 문제를 늘리면 맞은 개수를 더 맞출 수 있을 것이냐. 혹은 푼 문제는 줄이지만 맞은 개수를 높일 거냐. 이것도 자기 전략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파악하느냐? 요겁니다. 못 푼 문제, 전체에서 못 푼 문제에 대한 정답률을 자기가 체크하는 거야. 시험 종료하고 우리 월수 시험 볼 거야, 강남은. 그리고 신촌도 월수 봐. 중간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신촌은 월수 오후에 있고 강남은 월수 저녁에 있지. 우리 화목 오전이니까. 그래서 시험 종료 후에 내가 못 푼 문제를 시간을 재서 풀어봐. 몇 분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맞췄냐, 맞출 수 있는 문제인지 또 알아야 돼. 그래서 시험 종료 후에 이 OMR은 뺏겼지. 근데 못 푼 문제를 재고 내가 시간이 있었다면 풀 수 있었냐, 쉬웠냐, 아니면 그냥 어차피 못 풀 문제였냐, 추가 문제 정답 포함 맞은 개수가 몇 개느냐 이런 거 체크해서 내가 못 푼 문제 최대한 얻게끔 정답률 올려야겠다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고 오답 문제도 분류를 해야 됩니다. 맞출 수 있었는데 틀린 문제 이런 거 이것만 잡아도 여러분 32~33개는 그냥 나와. 다 이런 거야. 맞출 수 있었는데 실수했다. 요거 놓쳤다. 요 조건 생각 못했다. 요거 착각했다. 요거 망상했다. 요거 저 수업 들으면서 잡아가는 거예요. 맞출 수 있는데 못한 거. 그래서 원인 분석 제 수업 들으면서 체크하고 다음 서바이벌 때 무조건 맞춘다 마인드. 맞출 수 없는 문제 얘는 다음 시간에는 넘겨보자. 이건 도저히 힘들다. 이런 건 틀렸다. 오케이. 이런 거는 괜찮다. 어차피 35개만 맞아도 되잖아. 그런 애들은 그냥 5개 정도만 제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답 문제를 분류한다.
그 다음에 전략 아까 쭉 얘기해 준 거 있죠? 전략 수정해서 전략의 가장 큰 포인트는 3분 오버 문제를 버리거나 3분 인으로 데려올 것. 두 번째는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은 제낄 것. 이게 포인트예요. 다음 시간에 넘기거나 혹은 맞출 수 있을 때는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 맞추겠다. 시간이 부족했다면 시간을 이런 식으로 줄여보겠다. 자기가 매 시험마다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돼. 어떤 문제가 잘못됐고 뭐 했는지 파악하고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이 문제는 패스하세요. 패스하세요. 이건 괜찮습니다. 하는 거는 하지도 마. 그거는 괜찮아. 내가 근데 이 문제 괜찮고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똑같이 수업했을 때 이슈 있던 문제들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수업 활용, 해설 통해서 틀 제일 중요하죠. 우리 기출 내내 나랑 끝났잖아. 내가 전개념 기출 다 했는데 다 틀로 찍어서 다 끄게 풀어줬잖아. 내가 세밀세밀하게 단어에 집착해서 푼 거 반노 없죠? 틀만 잘 찍으면 됩니다. 틀 찍었는지가 제일 우선이야. 오케이? 선지는 사설 특성상 당연히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틀만 잘 찍어도 일단 1단계. 두 번째, 오답 선지에서 틀린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체크해주는 것들만 잡아도 됩니다. 애매한 애들은 빼고요. 아는데 틀린 문제, 이것만 잡아도 돼. 이거 잡고 4번, 킬링 선지. 내가 다음에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인아웃 포인트 요거 잡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미 우리 많이 실력 공부했어. 기출 공부 계속했어. 그래서 전략을 통해서 맞추는 개수를 하나라도 늘려보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내가 맞출 수 있었으니까 무조건 맞추자. 요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가 전략을 잘 짤 것, 전략을 통해서 한두 문제 무조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전략 찾을 것, 내가 아는 문제 실수하지 않을 것, 버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알 것, 제낄 거는 제낄 것. 어차피 40문제에 대한 총 개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 맞았다고 좋은 점수 주는 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시간 잘 쓰는 게 무조건 우선 전략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전략 사고. 킬링 선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시간 투자하면 안 되잖아. 2분, 3분 지나면 나는 이거 제시문 요거 하나 확인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치겠다. 자기 기준점을 만들어야 다음 문제에 질척대지를 않아. 그게 계속 맴돌면 다음 문제에 영향을 가. 내가 딱 기준점 만들어서 이 마인드 중에 틀려도 된다. 나는 지금 헷갈리고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오고 나는 요 제시문의 요 틀에 딱 잡았을 때 요 기준점에 튕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오답 처리하고 넘어가겠다. 하는 게 훨씬 잘 봐요, 여러분. 그런 거 연습도 할 거예요. 자, 병행 공부. 연도별 기출 풀어야지 이제. 다 유형별로 풀었잖아. 자, 10에서 26년도가 최대야. 공부 예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0에서 26이고 더 시간이 없다면 시즌 1, 2, 14에서 26년도. 그렇게까지 연도별로 시간 줘서 풀고 시간 없으면 더 줄여도 됩니다. 오답은 지름길 교재 인덱스 있죠? 그거 참고해서 확인하고 이것도 난 오전에 했으면 좋긴 하겠어. 금, 토, 일요일 전모 특강 없을 때 우리 기출문제 이렇게 오전에 언어 추리 같이 풀면 너무 좋겠다. 기출 해독수는 연도별 기출 풀고 그때그때 체크해도 좋고 서바이벌 때 내가 예를 들어 실험을 틀렸다, 법을 틀렸다, 계산을 틀렸다 해당 문제 기출 쫙 풀어봐도 좋겠죠. 기타 교재는 풀면 좋죠. 근데 강박 같지는 마세요. 강박 같지 않아도 되고 제재별 들었던 친구들은 그거 피셋만 해도 차고 넘쳐. 엄청 많이 넣었죠. 제가 좋은 거. 자, 피셋 풀어도 되지만 필수 아니니 너무 강박 같지는 마시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서바이벌은 실험. 전국 모의고사 때는 너무 당장 다음 주가 다다음 주긴 해. 그거는 그냥 편하게 봐. 근데 이제 4회, 5회 갈수록 가면은 내가 그동안 한 전략 중에 이 전략이 나랑 맞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전모 가서 마치 본시험 보고 오는 마인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시험이 6개인 거예요. 전모 5개, 본시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서바이벌을 통해서 계속 생체 실험을 해서 그나마 맞는 그때까지의 정비된 전략을 전모 3, 4, 5, 6, 7에서 하고 이제 또 제가 또 해설을 해주죠. 또 그렇게 듣는 형태로. 자, 그렇게 전략을 할 거예요. 전모, 서바이벌은 연습, 전모 하나하나가 다 본고사다. 그래서 본고사 마지막 날은 그냥 전모 한 8회인가 9회 보러 간다는 마인드로 편안하게 하던 대로 치고 오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끝났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1위 1비 개금지. 저도 말했죠. 저도 본시험 때 직전에 본 전모 채점도 안 했고 괜찮아. 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나의 생체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전략을 찾고 안 틀릴 것만 안 틀려도 무조건 잘 보는 시험이야. 여러분 기출 나랑 난이도 상했을 때 그 어려운 문제 얼마나 됐어. 다 풀만 했잖아. 나랑 시간 재고 하나씩 푸니까. 내가 안 가르쳐 준 것도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 틀 다 똑같잖아. 심지어 할배들이 구기출 뺏기잖아. 다 똑같아. 그러니 너무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우울하면 카톡해.
제가 요즘 바쁘고 정신없어서 답장 그래도 빨리 치대면 빨리 답장해주니까 우울하면 카톡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멘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멘탈 흔들리기가 너무 좋아. 왜냐면 지금 매일매일 40문제짜리 봐서 내 점수가 막 20 몇 개 이렇게 찍히면 멘탈이 나간다고. 안 됨. 상관없어요. 어차피 최종에서 잘 보는 사람이 잘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서바이벌 20 몇 개 찍힌다고 해서 뭐 포기할 거야? 아니지. 어떻게든 올려야지. 20 몇 개 찍혀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의 방향성을, 어차피 방향성은 제가 알려드리고, 모르면 나한테 카톡하면 되잖아? 알려드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본 시험 때 30 몇 개를 찍는 거지, 20 몇 개에서 우울하고 처박혀서 공부 안 하고 그러면은 20 몇 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그러지 말고 하는 대로 우직하게 하면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멘탈을 비워. 뭐 점수 오다발이고 오케이 좋은 실험이었다. 오케이 이렇게도 실험해볼까? 나는 이번에는 이렇게 먼저 풀어봐야지. 아 이러면 조지는구나. 하하. 다음엔 안 그래야지. 다음엔 더 잘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면 돼요. 실험을 또 틀렸네. 하하 그럼 실험 다시 한번 봐볼까?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히려 지금 틀리는 게 좋다. 오히려 계기들 본 시험 때 안 틀릴 거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남은 7월 본 시험까지 저랑 끝장나게 잘 해서 다들 박수민 카르텔로 가도록.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당장 다음 주에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시즌2는 끝! 시즌3 스타트. 바이.